제가 가끔 뷰티 이런 페어를 오는데 올 때마다 사실은 좀 신기합니다. 저는 요 뷰티라는 분야에서 벌써 한 8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뷰티 분야 들어갔었을 때 뷰티가 크게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한쪽은 화장품이었고 한쪽은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기회 영역을 서비스에서 생각을 했었고요. 그 궁극에는 그 서비스하고 제품이 연결될 것이다. 왜냐면 그게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 안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시작점은 서비스였습니다. 왜냐면 서비스가 사실은 이런저런 제품을 다 아우를 수 있고 궁극의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마지막 커리어가 서비스 경험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경험을 어떻게 훌륭하게 잘 만들어내는, 요즘에 이제 CX라고 하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뷰티샵부터 시작을 하자고 생각을 해봤고, 그 중에서도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가 돼버렸는데, 시작 시점에 그 한국에 있는 1인 샵들 이렇게 트렌드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걸 보면서 감명을 되게 받았고,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 세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만들고 2018년도에 제품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코비드가 있었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은 코비드가 생기면 다 이제 헤어샵, 네일샵 다 문 닫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이제 그 시점에 거꾸로 세계적인 그 런칭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저희는 소프트웨어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22개의 언어로 바꿔서 72개국에 한번 던지는 게임을 해봤고요. 이 비슷한 게임을 그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시도를 해봤고, 뭐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콜라보 살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글로벌 진출한 부분,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K 브랜드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만 짧게 소개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더 다음 그림을 같이 그려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제안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뉴욕 지역에 있고요. 뉴욕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브라질하고 1시간 시차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같이 리모트로 일하기도 편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모두 다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저희 HQ가 있고 저희 시간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콜라보 살롱은 72개국,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모든 나라에 나가서 다 활발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리소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트랙션이 있었고요. 한 2만 개 정도의 샵이 활발하게 저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월간 한 100만 개 정도의 예약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앱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미용실, 네일샵, 에스테틱 운영자 뭐 이런 분들 한 13개 정도의 그런 뷰티샵 분야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왁싱도 있고, 뭐 멍멍이 애견샵도 있습니다. 애견 미용. 그래서 그분들이 예약이나 고객 응대나 마케팅이나 매출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백오피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되게 각각의 툴로 활용을 하시고 좀 어렵게 하시는데, 이분들은 자기 시간을 파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특히 1인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몸으로 다 움직이면서 이걸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모바일에다가 가장 필요한 툴들만 집어넣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캘린더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최근까지 진화된 버전인데 4명이나 같이 볼 수 있는 캘린더인데, 저런 캘린더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 예약들이 한국 같으면은 뭐 네이버에서 왔는지, 카카오톡에서 왔는지, 인스타그램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서 고객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자동으로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수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기능들 소개는 이제 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운영 툴,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툴을 제공하는 회사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원장님들이 좀 더 시술에 집중하고 자기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72개국, 사실은 저희가 런칭했었을 때 런칭하는 나라마다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집중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하고 쓰시는 것을 먼저 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뭐 생각지도 않은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 기억이 나는 게 그 코비드 그러니까 2020년이었고 그때 5월달인가 그때 4월달인가 브라질을 런칭을 했는데 그때 한 달에 브라질에서만 샵이 거의 한 1000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뭐 이번만 그런 거 아니야? 다음 달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샵들이 조인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샵들이 다 계속해서 쓰시는 건 아니고 호기심에 깐 분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이제 저기에서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콜라보 살롱을 쓰셔서 사업을 운영을 직접 하시고 있습니다. 캘린더에다가 자기 고객의 예약을 기록을 하고 자기 고객의 전화번호하고 더 퍼스널한 정보들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이 앱을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무료 버전을 깔았으니까 저희도 이걸 유료화 시켜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브라질에서 유료화 런칭을 했습니다. 뭐 무료부터 유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한국을 또 런칭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뭐 한국에도 상당히 많은 샵들이 저희 그 플랫폼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샵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기 시작했고 미국에는 작년에 런칭을 해서 미국이 이제 궁극의 격전지거든요. 여기 이제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를 살롱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살롱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거의 유니콘 레벨의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달러를 한번 세게 모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미국 일단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약간 부족하면은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을 런칭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저 오른쪽에 보이는 인스타그램은 저희 그 콜라보 살롱을 쓰시는 살롱의 인스타그램이에요. 그 LA에 있는 헤어샵인데 한인 헤어샵인데 이 원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은 K-뷰티 고객들이 지금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잘 팔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디맨드가 이게 K-드라마나 K-팝이나 이런 데에서 문화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자기가 그걸 따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에 따라하고 싶을 때는 샵을 가는 거죠. 마지막에 그 홀 세팅은 샵에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저는 주로 이제 뉴욕 지역에 있는데 뭐 맨하탄이나 아니면 그 인근의 뉴저지나 이런 데에 있는 샵들도 외국인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보다 좋을 때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K-뷰티 트렌드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의 그 라이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근데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미국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데요. 제가 지금 저희 조직들은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쓰시는 원장님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뭘 원하시는지를 하고 제가 도와드리는 게 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을 만나서 쭉 얘기를 해보면은 뭐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할 거 없이 K-뷰티 니즈가 되게 높아지는 게 느껴져요. 뭐 모든 샵이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있는 어떤 샵은 지금 그분은 사실 브라질리안 코리안이거든요. 근데 한국말도 그렇게 잘하시는 분 아닌 것 같은데 그 브라질 샵에서 K-뷰티를 아카데미로 가르치기도 하세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브라질 안에서 지금 뭐 1등 드라마가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아이유처럼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유처럼 열심히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 다른 원장님들을 불러서 아이유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이거야 라고 하고 이제 꽤 많은 돈을 받고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고 뭐 이런 거를 하고 계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CRM 살롱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쓰시는 상황까지는 갔는데 이런 K-뷰티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다른 비즈니스 시너지를 내보자 라고 생각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사실은 벌써 한 2, 3년 정도 됐어요. 왜냐면 벌써 브라질에 저희가 런칭한 지 2년 됐는데 2년 런칭했었을 때 바로 사용자가 샵이 한 10,000개까지 늘어났었고 그거를 제 링크드인에 이렇게 올렸었을 때 그 K-뷰티 브랜드들한테 꽤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같이 뭐 해보자고. 그런데
사실 그때 너무 바빴습니다. 저희 플랫폼 하나 그냥 운영하는 것도 저희 스타트업으로서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고 그랬는데 조건 실건 이제 AI가 온 거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저희 같은 회사를 이제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그래서 구독제로 돈을 버는 SaaS라고 하는데 SaaS is dead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끝났다 AI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대로 끝내야 되는가? 저희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많은 SaaS들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긴 하겠지만 나름 저희가 찾아본 기회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AI건 로봇이건 뭐건 원장님을 대체할 수 없다. 뷰티샵 본계정은 대체가 불가하다. 뭐 이거를 하나를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원래도 궁극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CX를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이건 서비스건 제품이건 다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디지털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발비가 높아요. 그래서 하다가 멈춰지고 제가 만나본 뭐 큰 프랜차이즈 헤어샵 대표님들도 뭐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려고 하다 망한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하다가 포기하고. 근데 저희 팀도 굉장히 소프트웨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만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사이즈는 작아도 여기에 CRM, ERP 뭐 짜잘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튼 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격할 만큼 자기들이 그걸 개인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거꾸로 저희 같은 이미 인프라를 갖고 있고 이미 도메인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도 AI를 쓰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는 이 실험을 아주 본격적으로 했고 현재는 뭐 자신감 있는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궁극의 이제 고객 경험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콜라보 살롱의 포지셔닝은 이런 뷰티션 네트워크 그리고 서비스, 제품, 유통 이런 것들을 좀 융합한 거를 가속화해 보자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뭐 희망적으로는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 미국 진출이 더 많이 이제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진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세션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브라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4위 시장 뷰티 규모 화장품 시장이라고 하고요. 남자 화장품 세계 2위입니다. 엄청난 시장이고 그냥 다만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뿐이고요. 뭐 향수 1위, 성형 미국하고 이렇게 1, 2위 되든 뭐 약간 이 정도로 굉장히 뷰티 대국이고요. 그리고 연령층이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7.1%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K-뷰티를 뭐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이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도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어떻게 좋아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뷰티 검색이 폭발하고 있다. 코리안 필링, 글래스 스킨, 레디언트 립 뭐 이런 검색어들이 막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18세에서 35세 젠지, 밀레니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있는 회사는 스킨 천사 잘 아시는 회사일 텐데 뭐 이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 3년 동안 뭐 수백에서 수천 배 레비뉴 매출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몇 가지 사례 말씀드리면은 박보검 씨 최근에 이제 오셔서 역대 최단 시간에 이제 다 팬미팅 6회를 다 매진을 시켜버리고 박보검의 팬덤 저 스테디엄 전체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저기 브루나 마르케지니는 저희 리서치에서 저는 찾긴 했는데 4,400만 팔로워를 갖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있어요. 4,400만. 깜짝 놀랐는데 저분이 이제 메디큐브나 스킨 천사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면서 이게 명품 브랜드보다 더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마지막에 저 캐런 비치니라는 분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가장 신뢰받는 유튜버로 손꼽히는 분인데 저분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제 메디큐브하고 토너 패드, 스킨 천사 이런 것들을 소개를 자발적으로 해주셨었다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것 같다. 저희의 이제 시장 전략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보 살롱은 어떻게 할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아이템이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뷰티샵들이고 그 원장님들이고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헤어 메이크업 원장님도 PMU, 저 퍼머넌트 메이크업이거든요. 반영구 쪽인데 브로우 그 눈썹이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립 PMU, 입술 부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모시고 브라질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한번 가보고 이분들에게 K-뷰티 마스터들의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아카데미를 한번 실행을 해보기로 했고요. 저희 플랫폼에는 뭐 2만 개 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냥 샵들한테 제안을 하고 이 아카데미에 참여를 권유해서 상파울로 지역에서 6월 달에 이 아카데미를 진행을 해보는 플랜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원장님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만났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원장님들이 원정을 되게 많이 나가세요. 원정을 나가셔서 가까운 데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를 가셔서 원정을 다니시고 뭐 멀리는 유럽에도 가십니다. 그래서 저런 아카데미를 하기도 하고 한 번 가서 한 3박 4일 있으시면서 한 30명 쫙 해주시고 수천만 원 벌어오시고 막 용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명 한 명 원장님들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제가 한번 만날 때마다 나는 이 공격성을 더 배워야겠다. 뭐 이제 스타트업 몇 년 하면서 좀 이렇게 쉽지 않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뭐 가실 때도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세요. 한 명 두 명 가시고 그 영업 채널도 뭐 인스타그램 그냥 채널로 DM으로 오면은 그거 연락하고 그 언어도 잘 못하세요. 그냥 이렇게 팝하고 돌려가지고 얘기하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준비된 저희는 당연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뷰티 아카데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카데미를 가면서 지금 팝업 이벤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팝업 이벤트에 참여하실 제품을 찾고 있고요. 네, 저 K-뷰티 브랜드를 브라질에 런칭하시고 싶거나 이미 런칭해서 하고 있는 분들도 좋으실 것 같고 그 자리에는 K-뷰티 마스터들이 저 제품을 시연을 해주는 것들이 차별화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그 브라질에 있는 원장님들에게도 그걸 시연할 수 있는 자리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근데 저 팝업 이벤트는 사실은 저게 사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규모만 갖고 가더라도 예산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규모 있는 예산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조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디 브랜드들 중에서 그런 예산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 브라질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살롱 파트너십이라는 거를 3Q에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거는 뭐냐면은 브라질 뷰티션들한테 제품을 공급해드리고 그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뭐 실사용 데이터로 R&D를 위해서 쓰실 수도 있고 이 제품이 실제로 브라질 분들한테 맞는 제품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실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소셜 컨텐츠를 좀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그 살롱이 작다고 하더라도요 거의 한 분당 적게는 한 300명의 커스터머,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되려면은 적게는 300명의 커스터머, 많게는 막 한 명에 2,000명까지 커스터머가 있어요. 그 샵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인구가 2억 1천만이라고 하는데 되게 많은 인구가 있고 그리고 제가 브라질에 갔었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에서 샵 가는 거하고 브라질에서 샵 가는 게 되게 대중화되어 있구나, 굉장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럭셔리한 데는 샵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디자이너가 20명, 30명 있는 작은 몰 정도의 사이즈 같은 그런 럭셔리 토탈 뷰티 샵도 있고요. 작게는 뭐 두세 명이서 운영을 하시는데도 그 두세 명이 그 두세 명이서도 운영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죠. 좀 많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살롱 파트너십을 통해서는 저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는 이제 글로스 스킨 K 그 신부 그리고 신부 화장 그리고 저런 눈썹, 입술
아이돌이라는 테마로 저 테마를 만들고 있고 어떤 브랜드가 조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컨셉을 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팝업을 좀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3월, 4월, 예, 제가 3월, 4월까지는 K 브랜드 모집을 좀 하고 프로젝트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증 준비가 완료가 되면은 6월 달에 바로 간다. 사실 이제 원장님들은 5월에 가자, 4월에 가자 그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한번 해보자, 해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 그 브라질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물론 저희도 다른 뭐 소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하긴 하겠지만 저희 자체 플랫폼만의 트래픽으로도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그 트래픽을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재작년에 제가 브라질에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서 저희 프로그램 런칭했었을 때 멤버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뭐 작게 시작할 수는 있는데 뭐 또 이렇게 시작해서 또 압니까? 그게 또 굉장히 버즈가 되고 또 저희가 지금 모시고 가는 KBT 마스터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사실 저희 플랫폼에 한국에만 한 1만 명 이상의 원장님들이 쓰시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세 분이 아주 공격적으로 참여를 의사를 밝혀오셨기 때문에 퀄리티 측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앞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브라질은 준비됐고, 네, 브랜드들은 무엇을 하실지를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지 전문가, 뷰티 전문가하고 파트너십으로 성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팬덤을 만들고 그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대형 시내를 진출하는 나름의 로드맵을 인디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스태블리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